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한국 IT 서비스학회 충계학술대회 A3 세션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계신 이곳은 서울 디지털재단에서 진행하는 세션이고요. 도시 리빙딩을 위한 시민중심 디지털 서울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50분 동안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서울 디지털재단의 김은영입니다. 저와 발표자들은 지금 행사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저희가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청중이 아무래도 안 계시니 좀 허전한 마음도 들긴 하지만 언택트를 유지하면서 우리 모두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 오늘의 학술 대회의 주제하고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하는 서울 디지털재단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재단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 디지털재단은 설립된 지 이제 약 4년 정도 지난 서울시의 산하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이름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와 현안들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력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된 연구와 사업, 기업 지원,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리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더 IMC의 대표이신 전채남 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IMC 대표 전채남입니다. 사실 저는 내용보다는 비주얼로 먹고 사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 얼굴이 공개가 안 되니 참 부담이 엄청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실해서 혹시 또 제가 이 세션의 첫 번째 발표인데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서울 디지털재단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데이터와 관련된 주제라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한국 데이터 사이언스 학회에 학회장도 전임 학회장도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 경험과 또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서울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입니다. 사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내용이나 연구의 결과들이 오늘 다양한 세션에서 매우 깊이 있게 발표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스마트 시티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스마트 시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 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것의 이 방향은 데이터 기반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에서 좀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한번 제가 발표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이나 연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현황을 빅데이터 분석과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현재상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노하우와 또 지식을 바탕으로 주제 넘은 또 제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인데요. 이 연구를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구나, 또 바뀔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스마트 시티와 이후의 스마트 시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나 연구들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스마트 시티를 고민할 때 집중이라는 이 단어를 과밀, 밀접, 이런 것에 포커스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스마트 시티라고 할 때는 그게 베이스라인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고민하고 어떤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심야버스, 서울시의 심야버스 노선을 이 데이터 기반으로 선정한 이 노선을 이렇게 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시티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도 밀집된 공간에서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일상화라고 하는 완전히 이렇게 바뀐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의 스마트 시티를 연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 시티도 자연스럽게 이 3대 축을 기본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야기했던 국토교통부라든지 다른 데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법적, 제도적, 정책적 근거들이 이제 확 바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또 배경이 생겼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여전히 이제 사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의 또는 전 세계의 IT 기술의 발전 흐름 그 자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은 더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어지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이 발표의 목적을 스마트 시티 연구와 사업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또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특이점 도래에 맞춰서 서울시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발전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발표해보는, 사실 제가 제시라는 단어를 썼지만 제시는 좀 주제 넘은 얘기 같고요. 고민을 좀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연구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게 데이터 기반의 서울시 스마트 시티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먼저 데이터에 대한, 왜 우리가 이런 데이터에 천착하는가, 왜 데이터를 자꾸 앞에 끌고 오는가 라는 부분을 저도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 세션에서 데이터, 빅데이터의 중요성, AI의 중요성,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와 관련한 여러 연구들 중에서 제가
이런 자리에 소개를 많이 하는 자료는 사이언스지가 특집으로 그 예측과 그것의 한계라는 이제 특집호를 발행한 게 2017년에 있습니다. 2017년에 이 특집호의 내용 중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왜 우리가 데이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가 사전 결과 예측, 과학적 예측, 의사결정 지원, 정책 논쟁 해소, 이론 설명력 강화 등의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이 저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데이터가 현안 해결과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이라고 할 때 이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아서 첫 번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마침 올해 이 봄호에, 정부와 정책 봄호에 스마트 시티 연구 리뷰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 논문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재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 이 수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제 발표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세션에 다른 발표하시는 분들이 할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스마트 시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이 논문을 좀 레퍼런스로 가져왔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결국 시민들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초창기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한 것 중에 이 시스코라고 하는 잘 아시는 기업에서 한 스마트 시티 정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민들의 삶을 그 연결하고 방어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디지털 기술로 소개한 것이 IoT, 센스, 비디오 카메라, 소셜 미디어, 그리고 다른 입력 장치들이 신경계처럼 작동하는, 그래서 도시 운영자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그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초창기에 정의를 하면서 매우 기술적인, 그러니까 이 시스코의 스마트 시티 정의를 따르면은 도시를 신경계처럼 완벽하게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어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시스코의 초창기 이 정의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의 서울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사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그 스마트 시티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대부분 이걸 이제 신경계 구축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신경계 구축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 대구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인프라 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정의를 따르게 되면, 왜냐하면 도시를 완벽하게 연결해서 도시의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 치면 이제 머리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이제 이 신경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스마트 시티니까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정의는 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라라 등의 2016년 정의에 의하면 스마트 시티는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지금 오늘 제 발표에 가장 제 입장과도 유사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시티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행복을 추진시켜 주기 위한 것이 스마트 시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일과 또 놀이 등의 모든 그 관련된 인간 삶과 관련된 공간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래서 매우 유연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가 이것을 만드는 좋은 이제 그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세션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 관련된 사례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사업, 이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세종시와 부산시를 특정 이제 신도시 지역을 완전히 스마트 시티로 처음부터 계획하고 개발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국가 시범도시의 스마트 시티는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 때 혁신적인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스마트 시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국가 시범 도시 사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2021년 입주를 목표로 부산이 먼저 입주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세종시가 2022년쯤 입주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AI, 5G, 블록체인 등 그 신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스마트 에너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펴봤을 때 이제 이 세종시의 인공지능 기반 도시나 부산시의 그 데이터와 증강현실 기반 도시는 시스코가 정의한 스마트 시티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것을 활용한 뭔가를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주행 그 서비스라든지 스마트 에너지 같은 것을 통해서 서비스로 연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국가 시범 도시 사업은 스마트 시티의 유형으로 보면 기술 중심의 초기 모델인 것 같다. 근데 이 초기 모델이 2021년부터 22년 2021년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에 이렇게 보면 이게 스마트 시티 초기 모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보면은 매우 좀 스마트 시티 같지 않은 그런 도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시티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실정 도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통 핵심 기술 개발 과제와 두 개의 실정 연구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한국형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허브 모델은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필요한 정보로 재생산하는 도시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데이터 허브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것도 시스템의 그냥 변형된 형태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 실정 과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기반으로 무엇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 큰 방향으로만 대구는 이 대구하고 시흥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요. 여기서 대구는 광역 단위의 도시로서 선정이 됐고요. 시흥은 기초 단위의 도시로서 선정이 됐는데 두 도시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활용으로 구체적인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두리뭉실하게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어떤 목적을 걸고 있고, 시흥시의 경우는 비즈니스 창출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역시 좀 추상적인 어떤 목적을 걸고 있습니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했지만 데이터 허브를 만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국가 시범 사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수집 또는 데이터 수집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제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웹에 있는 서울시 스마트 시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서울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이슈를 확인하고 또 이에 대한 대중의 어떤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한 단어는 서울시 플러스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서울시 스마트 시티가 같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수집 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주로 수집한 곳은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와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이 서울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연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 시티 2017년에 서울시 스마트 시티 관련 주요 이슈는 개발, 기술, 산업혁명, 스마트폰, 국토교통부 등으로 초기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통, 에너지, 도시재생 등 그 스마트 시티의 영역과 관련된 정책적 키워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8년에 서울시 스마트 시티 관련 주요 이슈는 기술 시스템, 플랫폼, 블록체인 등의 기술 관련 주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2018년부터 혁신, 협력, 실정 등 그 스마트 시티 초기의 방향 정립과 방안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논의에 이제 드디어 시민들과 혁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 스마트 시티 주요 단어는 이제 기술을 넘어서 시민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보다는 기업이 중심이 되는 어떤 혁신적 정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을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율주행, 리빙랩, 데이터 등 그 스마트 시티 대상과 방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리빙랩이라는 단어와 데이터인데요. 리빙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빙랩이 도시 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좀 포커스를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게 과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가 스마트 시티인지 아니면 앞으로 시민들이 살아가게 될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국가 시범 사업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 사업이 2021년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그 설계된 모델들이 기술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이 미래형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인데, 요즘 스마트 시티 논의에서 리빙랩이 매우 중요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어떤 모델 또는 방안으로 이야기되면서 자꾸 현존하는 도시 문제 해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됐는데, 그나마 그래도 2019년부터 리빙랩이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고요. 이 2019년에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라는 기술 중심의 어떤 단어들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년은 작년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부터 이제 스마트 시티에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하고 그것을 데이터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데이터를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근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되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에 서울시 스마트 시티 관련 주요 단어들은 정보 시스템 지원 개발 플랫폼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변화로 안전이나 관리라는 단어가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언택트의 안전한 기능으로서의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또 언급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미래 시민의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시티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시티와 연관성이 매우 높은 빅데이터 AI 쪽의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활용해 봤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공공기관 이게 지방자치단체 뭐 정부기관에 속하는 거니까 모든 이제 주요 사업들은 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정말로 유익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할 때에 공고명, 수요기관, 공고기관에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요. 주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빈도 분석이나 교차 분석,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을 했습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수집한 총 사업은 이 스마트 시티를 포함해서 연관 사업까지 포함했을 때 3년간 한 178건이 있었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로 봤을 때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 시티 수행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교차 분석을 실시했을 때 서울시 스마트 시티 사업 건수는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아직 올해는 이제 완전히 뭐 올해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사업이 지연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사업들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여전히 빅데이터 관련 사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총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3년 평균으로 보면 약 4억 6천만 원 정도, 사업건별로 한 4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의 분야별 예산은 빅데이터 사업이 총액과 평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은 평균 한 2억 5천여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 공고명, 사업명을 가지고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빅데이터 사업은 분석을 해보니까 시스템 구축, 분석, 운영 등의 사업들이 주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은 역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해봤을 때 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기반 등의 단어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서 인공지능 사업도 크게 이 시스템 사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분석인데, 스마트 시티는 통합, 구축, 플랫폼, 기반 등의 단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데이터는 아직 그 스마트 시티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즉, 이 말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아직 없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구체적인 사업에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석 결과들을 가지고 나름 이제 결론을 좀 내려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웹 데이터의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스마트 시티는 초기의 국토부가 주도하는 기술 중심에서 현재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시티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같다라고 보여주고, 그다음 최근 3년간의 서울시 사업 나라장터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빅데이터 AI 스마트 시티의 사업건을 비교해 보면 빅데이터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스마트 시티가 이런 사업의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점 스마트 시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편으로 보여집니다. 나라장터 데이터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스템 구축과 기반 조성의 사업들이 아직은 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스마트 시티는 초기 단계로 연구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또 기반 등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지만 데이터 기반은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이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나름 느꼈던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발전 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저는 데이터 허브 또는 데이터 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 자기 결정권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가야 한다. 즉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 주어진 속에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고 또 데이터 수집자의 편의성에 근거를 하고 있어서 활용보다는 또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보다는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쭉 살펴보면 사실은 시민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기획자나 사업 수행자 중심의 어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는 우리 삶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개념 정의 자체가 빅데이터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금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여전히 빅데이터 시대, 인공지능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양적 데이터에 근거하던 빅데이터 이전의 시대의 데이터의 정의를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특히 데이터는 우리 삶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좀 정의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데이터는 인프라에 무작정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수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데이터 자기 결정권, 즉 시민들이 자기가 삶의 흔적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져가서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라고 할 때 그 데이터의 주도권은 시민에게 주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는 기업 중심으로 가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어떤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 사용을 저는 위기 상황이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들에게 데이터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생산한 데이터를 시민들이 좀 어렵겠지만 법과 제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동의할 수 있는 절차들이나 아니면 자기 데이터를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어져야 된다. 제 데이터가 제 통신사나 이런 데 통해서 함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선순환 체계가 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시간을 많이 준다 해서 제가 참 주책 없이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선 스마트 시티 실현을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자기 데이터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속에서 어떤 스마트 시티가 구축되어야만 행정의 어떤 효율성도 높이고 또 예측 기반의 정책 및 도시를 만들어서 저는 스마트 시티는 예측에 강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하나 해야 될 게 정책의 소외와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 참여 과정에서 이런 법제도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그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이러니까 누구나 다 카드 데이터, 통신 데이터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계층적으로 보면 카드나 통신을 활발하게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의 카드 통신 등 대기업이 구축한 이거는 이용하기는 매우 쉬운데 이것에 너무 그 편향되다 보면
소외계층이 정책적으로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등하고 형평성이 있는 데이터 생성과 수집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만 데이터 기반 스마트 시티는 예측 기반의 도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높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은 반드시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데이터로 모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미래 서비스 구현으로 철저한 데이터 관점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어떤 자료를 좀 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해 주신 전채남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 추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 서울에 대한 주제로 서울 디지털 재단의 디지털 교육팀장인 최태용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